천만 수도 서울이 인구가 이제 감소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작년 올해 1년 동안에도 8만 명이 줄었습니다. 이 감소 추세는 계속 될 거라고 봐요. 서울의 그 핵심 자원을 지방으로 이전을 할 때 그럼 서울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20년 전에 행정수도 추진했던 그 계획을 가지고 2023년 지금 다시 그대로 갈 수는 없어요. 이건 다시 전문가들의 정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네, 저는 수도 이전 반대 국민운동본부의 총괄 본부장 일을 하고 있는 전민정입니다. 네, 저희가 급하게 결정이 됐어요. 시민단체들 위주로 지금 모여있고 또 법조인들께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희가 9월까지만 해도 이렇게 급물살을 탈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실질적인 수도 이전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지금 현재 세종시의 국회 분원 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짓겠다고 하는데 국회 분원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2배 규모예요.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 규모로 짓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산만 해도 국회는 세종의사당 3조 6천억, 그다음에 대통령실은 3,800억 정도로 보도가 되었거든요.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이거는 분원이나 제2집무실이 어울리지 않는 일임이에요. 실질적으로 본원이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청와대를 새로 짓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2004년도에 수도 서울은 관습 헌법이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은 청와대와 국회의 소재지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자 헌법사항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헌법사항을 변경하려면 개헌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개헌을 하자는 것이 뭐 세종시로 이전을 반대하자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수도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결단을 할 것인가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거든요. 그것을 무시하고 지금 정치인들이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겠다, 추진하겠다. 이런 당시하고 지금은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어떠냐? 수도 서울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940만 정도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엔 1000만이 넘었어요. 2010년대부터 그 1000만 수도 서울이 인구가 이제 감소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작년 올해 1년 동안에도 8만 명이 줄었습니다. 이 감소 추세는 계속 될 거라고 봐요. 그럼 수도 서울의 적정한 인구는 얼마 정도 돼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되었느냐 서울의 그 핵심 자원을 그 지방으로 이전을 할 때 그럼 서울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지방 균형 발전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대한민국 정체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이거는 모든 것을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를 한 이후에 국민의 결단을 받아서 움직여야 되는 문제입니다. 도시 하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수도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수도가 서울이 수도인 이유는 청와대와 국회, 대의기관, 최고 헌법기관인 대의기관이 서울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이 두 핵심 자산을 이전을 한다. 그럼 국민이 당연히 결단을 해야죠. 그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예, 그런 문제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미국만 해도 저희보다 국토 규모가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사당 제2분원 뭐 대통령 집무실 또 하나 있지 않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 왜 국회가 분원이 필요하고 본원 규모를 뛰어넘는 분원이 필요하고 대통령 집무실이 왜 또 필요합니까? 이거는 예산 낭비고 오늘날과 같이 IT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시대에는 저희가 코로나 때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재택근무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화상회의도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뭐 정부 회의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검토가 됐는지 이거는 현실성이 전혀 없고 예산 낭비다. 그리고 검증이 안 된 국책 사업입니다. 도박이나 다름없어요. 지금 세종시로 가는 것을 원래 계획은 제가 10월 초에 들었을 때만 해도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7년도에 완성을 하겠다 이런 거였어요. 국회 분원하고 대통령 제2집무실. 그런데 지금은 그 기간도 또 늘어났습니다. 2031년 정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거의 한 10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이 국책 사업인데 저는 이게 과연 국력이 약화되거나 국론이 분열되는 그런 게 아닐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경제 위기 또 전쟁 등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미 국가들 특히 이란이라든가 중국, 러시아, 북한 다 연계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제 위기, 전쟁, 그다음 기후 재난 등 복합 재난 위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10년에 걸쳐서 그 공무원 도시 세종을 수도로 만들겠다고 10년에 걸쳐서 천도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게 과연 도움이 되느냐? 이게 국익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우리를 항상 적대하는 북한은 언제든지 도발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안보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검토가 과연 됐는지, 그리고 현재 국민들이 이 사실을 많이 알고 계시지를 못해요. 그래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종으로 이전을 하겠다는 그 가장 핵심적인 명분은 뭐냐?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겠다 이거거든요. 뭐 호주의 사례를 보면 행정 수도 캔버라를 만들었지만 시드니의 과밀화를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도권의 과밀화 그러는데 이거는 인구적인 측면에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돼요. 수도 서울은 1000만 인구가 이제 무너졌고 계속 하향 추세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분명히 인구는 계속 감소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수도 서울이 한 17% 전국의 전 인구의 17% 정도 차지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지방에 또 1,400만 정도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과연 과밀화 지역인지 그쪽에서의 그 분포 상황도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수도권 과밀화가 과거와 지금 그게 제대로 비교가 됐는지 상대적으로 지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도권에 너무 인구가 집중돼 있고 지방에는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인지 전체적인 장기적인 전략으로 국토를 균형 개발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다시 이건 검토를 해야 된다. 20년 전에 행정수도 추진했던 그 계획을 가지고 2023년 지금 다시 그대로 갈 수는 없어요. 이건 다시 전문가들의 정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 추세로 본다면 인구는 계속 줄어들지 않을까. 해마다 8만 명씩 줄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도 서울이 과연 계속 지금과 같은 활력을 유지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힘은 수도 서울에서 나왔습니다, 그동안. 그러면은, 서울은 이 상태로, 그런 행정 기능이 다 빠져나갔을 때, 과연 서울은 어떤, 발전 계획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로드맵도 제시가 돼야 돼요. 지방 균형 발전, 이런 목표를 가지고 세종시를 조성을 한 거잖아요. 그럼 지방 균형 발전의 정의를부터 다시 해야 된다. 지방 균형 발전은 민간 자원을 적재적소에 제대로 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의 재정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지방에 부족한 의료라든가 교육, 문화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기업이 내려가야 돼요. 일자리가 창출돼서 자족 도시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건 단지 세종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거점 도시별로 그런 지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 균형 발전이 되는 건데 지금 세종은 일종의 공무원 도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뭐 세종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구 유입 효과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공무원 도시화 된 거예요. 그러나 지방 균형 발전의 핵심은 민간 자원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방의 부족한 재원을 조달을 해서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살기 좋은 지방 도시를 만들어줘야 된다. 지금 각 그 지방별로 뭐 버스 터미널이 사라지고 그다음 병원이 없어서 서울까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옵니다. 그리고 청년들도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서울로 다 오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문제는 세종시만의 세종시를 수도로 만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각 그 지역별로 거점 도시들을 새롭게 특화된 정말 그런 그 조화롭게 모색이 도시 발전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게 장기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너무 많이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장기 계획이라는 거는 이 과정에서 국력이 얼마든지 약해질 수 있다. 국력이 분산되고 약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산도 현재 국회 분원을 여의도 국회의 2배로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플러스 증축을 할 수 있다. 지금 여의도 기능의 3분의 2가 내려가는데 증축을 할 수 있다고 그랬고 대통령실도 3,800억을 얘기를 했지만 증축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과연 건축을 하는 것이 국가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지금 청와대도 있고 용산도 있고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 또 하나 있고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그 대통령을 위한 전용 헬기도 한 대당 500억씩 해서 3대가 들어옵니다. 새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집무실이에요. 그 헬기를 타면 세종시까지 30분이면 갑니다. 대통령이 그리고 세종시에 가서 몇 번이나 집무를 하셨는지 그동안에 국무회의 몇 차례나 하셨는지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지금 세종에 나가서 내려가서 집무를 본다.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헌법 위반이고, 왜냐하면 헌법 기관이 헌법 개정 없이 이렇게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근무지를 이탈해서 가서 근무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세종에서 과연 공무원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세종시는 좋겠지만 서울시에는 과연 이게 플러스냐? 그럼 서울 시민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쪽에서 세종의 입장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서울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된다. 전체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그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의 동의를 구해서 이전을 해야 된다 결정을 하면 그때 하면 됩니다. 미리 설계하고 토지 보상하고 건축하고 내년에 벌써 350억이 토지 보상으로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먼저 개헌을 하고 개헌 이후에 국민이 동의를 하시면 그때 이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자 대한민국의 상징입니다. 서울은 계속 키워야죠. 발전해야죠. 대한민국 어느 도시나 다 발전해야 되듯이 수도 서울도 대한민국의 상징으로서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단지 이거를 인구수로만 볼 것이냐, 삶의 질로 볼 것이냐, 기업 활동하기 좋은 곳으로 볼 것이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 이것을 다각도로 모든 것을 한꺼번에 테이블에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장기 균형 발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의 공론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저희가 이제 결성이 됐어요. 사실은 국회 분원이라고 그래서 또 대통령 제2집무실이라고 그래서 이 정도로 규모가 클지를 몰랐습니다. 이건 실질적인 수도 이전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되겠다. 헌법재판소는 분명히 이거는 국민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국민의 결단을 받지 않고 지금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졸속 행정이 될 우려가 있어요. 예산 낭비도 우려가 되고.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이제 헌법재판소의 그 판단을 구하려고 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 사정을 알고 남의 일이 아닙니다. 수도를 어디에 둘 것이냐는 우리 국민 모두의 관심사예요. 세종으로 가서 더 대한민국이 잘 되고 발전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죠.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개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절차에 맞게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뜻을 구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